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자, 이제 선물 트레이딩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MT5에서 이제 뭐 여기 클릭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골드 하실 분들은 여기서 티커를 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이 BTC, USD 하면 여기 비트코인 이렇게 나와서 요거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티커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보내주시거나 볼린저 밴드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쪽에 티커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랑 뭐 오일 같은 거 적어놨는데, 오일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USO, USD도 있고 크루셜 오일도 있는데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세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커를 저장하신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 이제 차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템플릿을 저장해 놨어요. 기본 이 볼린저 밴드 기본으로 해놨는데, 초기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차트가 나오는데, 우클릭 하셔서 속성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고르실 수 있어요. 이제 테마랑 이렇게 색깔도 고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기본적인 색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검정색 바탕, 배경 테두리 뭐 이런 색상도 정할 수 있는데,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이제 많이 쓰는 차트가 나오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 색상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 이 위쪽에 이렇게 바둑판 정렬이라고 있어요. Alt 플러스 R, Alt 키랑 R을 누르면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차트가 뭐 두 개, 이제 만약에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띄운다고 하면은 네 개를 띄웠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 바둑 정렬도 해주고요. 하나를 지우고 Alt R을 누르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최신 화면으로 이동, 뭐 차트로 오른쪽 간격으로 이동 이렇게 생긴 버튼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할 때도 뭐 일목균형표나 이런 걸 쓸 때 오른쪽 칸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오른쪽에 캔들을 예측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걸 자주 쓰고, 이제 요 틱이 생기면 최신 화면으로 이동은 이제 요렇게 만약에 내가 과거 차트로 갔을 때도 최신 차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차트를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요걸 누르면은 최신으로 와요. 그래서 요걸 항상 켜두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보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1시간봉, 하나는 이제 뭐 5분봉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인디케이터, 어떤 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기준으로 뭐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들어가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추세형에 들어가면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데비에이션 이렇게 2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 뭐 오픈이랑 클로즈 있는데 오픈이 조금 더 빨라요.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캔들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바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클로즈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바탕화면 색깔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하면 흰색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고, 뭐 검정색 바탕이신 분들은 뭐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죠. 뭐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5분봉도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를 추가해서 삽입에 들어가서 인디케이터 추세형의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뭐 사실상 이제 1시간봉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1시간봉으로 기준으로 5분봉을 같이 넣는 이유는, 이 1시간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5분봉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그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새벽 4시는 너무 예전이니까 오후 6시 18분 오후 6시 18분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이제 알림이 갑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뭐 오후 6시 18분, 새벽 4시 15분에 갔는데, 이때죠. 여기 새벽 4시, 6시 이렇게 갔는데,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로 때 볼린저 밴드를 이탈할 때
크게 하락하고 뭐 RSI랑 이 시그널 제가 만든 시그널의 기준에서 이렇게 알림이 가게 되면 이 기준으로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지는 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알림을 내가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이 알림을 받았다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이탈했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때 쌍바닥 쭉 내려가고 하방을 지지할 때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만들어줄 때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고 뭐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면 아직 좀 애매하죠. 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를 지금 조금 올라갈 때 지금 정도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때 부분 익절하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이끌고 가서 뭐 전고점 기준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통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면은 이 중단, 볼린저 밴드의 중단이 이제 20선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항보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내려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92만 정도 되는데 92만이면은 5분 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걸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익절 뭐 70% 정도 익절해도 되고 아니면 나 50% 정도 하겠다.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70%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고 가는 여기까지 해봤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높고 볼린저 밴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전에 4시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도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갔다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죠. 이때는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겠죠.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상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쌍바닥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해주고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렇게 꼬리를 따거나 유동성을 흡수하고 올라오는 무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5분봉으로 이걸 찾지만 1시간봉에서 이탈했을 때 5분봉으로 이걸 찾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게 4시간봉으로 이렇게 됐을 거를 1시간봉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이제 단타를 하는 선물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4시간 봉을 보고 1시간 봉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쌍바닥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쌍바닥을 그리지 않고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쌍바닥을 그려줄 거를 예상했지만 쌍바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매매하기가 조금 더 쉬웠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를 찍고 이렇게 이탈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셀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셀이고 이게 DB 볼린저 밴드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손절을 좀 길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신호가 왔을 때 그냥 매수를 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승률이 잘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도 바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해도 이렇게 올라가죠. 중단까지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올라오고 이쪽은 이제 변동폭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셀 하면은 조금 내려오고 셀 하면 조금 내려오고 셀 하면 조금 내려오고 물론 이게 89에서 86 거의 2~3%이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상당히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린저 밴드 여기 바이가 2개나 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횡보를 하다가 쭉 올려서 여기는 85부터 여기 5%, 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선물로 매매했으면은 상당히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여기도 셀이 3개나 나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렸기 때문에 셀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는데 여기서도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려주고 셀 여기서는 물량이 조금 이 신호대로 했으면은 조금 쌓였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빠지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데가 이제 문제죠. 이런 데는 내가 바이 매수를 했지만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격 정도가 뭐 마이너스 3.5%인데 선물 매매에서 이제 요렇게 바이 셀이 나오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또
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전고점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손절을 할 거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 하면은 여기에서도 계속 지지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손절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손절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 쌍바닥 역해쇼리 보이는데, 요걸 예상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셀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요걸 기대하고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일봉상이나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여기서 셀이면은 이렇게 해서 요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며칠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게 훨씬 좋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일봉상 보게 되면 지금 거진 한 30% 이상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채널링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채널을 타면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위치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조지표가 좋냐, 뭐 RSI, MACD 이런 거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영순위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차트입니다. 차트. 이 캔들과 차트를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뭐 RSI, MACD 이런 보조 지표를 보는 거고요. 차트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더 내려갈 걸 생각하고 내가 나는 하락 추세로 볼 거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1시간 봉을 매매를 하더라도 숏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나는 30%가 빠졌으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올 거야 하면은 롱 위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 이상 빠진 자리에서는 이때부터는 롱 위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이 있는 종목, 이런 파생 종목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이런 꼬리를 잡으러 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쭉 빠졌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꼬리를 쭉 말아올렸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 분들도 여기 꼬리를 따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셨을 건데, 이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꼬리를 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시세를 내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향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내려갈 거, 이렇게 올라갈 거 두 개를 모두 생각해 줘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내려가던 올라가던 이 자리에서는 내려가더라도 살짝 올랐다 내려간다 라고 하면 여기는 공통적으로 롱자리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뭐 3개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제 스윙자리, 선물에서 스윙자리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앞에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꼬리를 따고 조금 더 저점을 낮추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한번 내려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저점으로 쌍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시세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파동 안에서도 개미가 많이 붙거나 옵션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 파동을 새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손절과 익절이 명확하게만 한다고 하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추세 매매가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손절은 1, 익절은 3 이렇게 수익이 쌓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이제 스윙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은 이제 스윙 자리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자리라서 너무 욕심 내시지 마시고,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저도 스윙 매매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가면서 본인만의 매매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모네타를 이용한 MT5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쌍바닥,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쌍바닥 만드는 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저도 이제 전문 강사나 교육자가 아니고 실전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차트도 밑에 나와 있는 게 자동 매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여하시면서 선물 매매를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